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핵폭탄급 기사가 나오자 바이든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 포스트 기사를 차단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와 주류 매체의 노골적인 트럼프 공격이 아주 치열합니다. 미국 사회는 사실상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극히 적대적인 뉴욕타임즈는 국가 위기를 끝내야 한다라는 제목의 16일자 편집위원회 명의의 사설에서 그의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정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면서 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에 최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같은 뉴욕타임즈의 주장에 언론의 본분을 잃은 파렴치한 주장이라면서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의 공화당도 반격하고 있습니다. VOA에 따르면 조시 홀리 의원 등은 트위터와 정식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역사상 최대 농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홀리 의원은 연방선거위원회에 서신을 보내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선거 관여가 경선 자금 모금이나 그 밖의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상원사법위원회는 10월 20일 트위터의 잭 도시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에게 서면 소명을 받고 23일 공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보호막으로 작용해왔던 통신품위유지법의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는 편집인이나 직접 의견 표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포스팅을 올릴 뿐이라 포스팅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230조입니다. 뉴욕 포스트를 멋대로 삭제하는 행태를 보면 소셜미디어들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으면 230조를 지키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하드 드라이브와 관련된 가장 충격적인 뉴스 가운데 하나는 FBI에서 아동 음란물을 다루는 고위급 변호사가 얽혀 있다는 겁니다. 제로 헤지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점 주인 맥 아이잭이 제시한 하드 드라이브에서 나온 사진 한 장에 FBI의 아동 음란물 담당 직원 조슈아 윌슨이란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스콘신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 론 존슨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아동 음란물 사건을 5년 동안 담당한 FBI 변호사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 등장한 것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FBI는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헌터 사건이 일반적인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건이라면서 헌터나 그 가족들과 연계된 범죄들은 이메일 내용으로 볼 때 조 바이든도 완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하드 드라이브에서 나온 FBI 아동 음란물 담당 변호사 조슈아 윌슨의 서명은 웨스턴 저널과 비즈니스 인사이더 잡지에 의해 진위가 가려진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7일 상원 국토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론 존슨은 FBI에 서신을 보내 6가지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FBI가 왜 헌터의 하드 드라이브를 확보하고도 여태 침묵을 지켰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FBI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어느 정도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습니다. 전 뉴욕시장 줄리아니는 FBI 국장 크리스토퍼 로웨이가 전 CIA 국장 존 브레넌의 비망록을 은폐했다면서 사직을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힐러리가 러시아 게이트를 꾸며 트럼프를 탄핵하려 했으며 지금 그가 하는 행위는 모두 바이든과 힐러리의 이메일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부터 워싱턴 정가의 비리를 일소하겠다는 드레인 더 스왑프란 구호를 외쳤지만 내내 큰 저항에 직면했으며 트럼프 2기에도 계속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드레인 더 스왑프란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왑프는 늪이란 뜻입니다. 워싱턴 정가의 비리 덩어리들을 악어에 비유한 겁니다. 악어에 비유되는 각종 비리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늪의 물을 아예 빼버려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트럼프의 적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이를 일거에 소탕한다는 게 드레인 더 스왑프란 구호입니다. 트럼프가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적지 않게 성과를 올리기는 했지만 뿌리가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적들은 죽기 살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악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어 드레인 더 스왑프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스티브 배넌의 워룸에 출연해 여러 나라에 걸친 바이든 일가의 범죄 행각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각 국가의 협상에서 실패해도 바이든 일가는 돈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면서 크게 4가지 범죄로 설명했습니다. 이라크,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공에서 헌터 바이든의 역할은 수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주둔군 조건을 유리하게 맺는 데는 실패했지만 헌터 바이든은 이라크에서 주택 건설 협정으로 15억 달러를 벌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헌터는 에너지에 대해 지식이 전무한 것처럼 주택에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부리스마 천연가스 건에 관여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헌터는 아버지에게 갈 뇌물을 걷는 수구먼이었다고 줄리아니 시장은 말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러시아에서 350만 내지 4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친한 모스크바 시장의 미망인 엘레나 바투리나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푸틴과 매우 친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푸틴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 반면 바이든은 큰 돈을 챙겼다는 게 줄리아니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공화당 측이나 트럼프에게 무슨 비리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주류 언론들은 여기에 박자를 맞추는 시기라는 겁니다. 열거한 4나라 가운데 바이든 일가가 가장 많은 돈을 챙긴 것은 중공과의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공과의 큰 거래 중 하나는 헌터 바이든과 국무장관을 지냈던 존 케리의 아들,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의장 아들 제임스 벌거가 관련된 미중 합작 기업건이라고 줄리아니 시장은 말했습니다. 중공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관세를 높여야 할 마당에 중공 방문에 마약 중독자인 아들 헌터를 데리고 가서 사모펀드 회사를 통해 10억 달러짜리 사업권을 따내도록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이 미국과 일본의 사활이 걸린 국제정세에 대해 중공과 협상을 엉터리로 해 국익을 손상시켰고 그 아들을 통해 사익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잃는 게 많을수록 바이든 가족은 챙기는 게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환자인 헌터 바이든을 보고 누가 돈을 주겠냐면서 사실상 조 바이든이 이들 나라들의 사업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의 디트로이트 유세입니다. 바이든이 아예 90인치 TV에 적힌 원고를 보고 읽고 있습니다. 프롬프터 치고는 너무 거대합니다. 유세장에 사람도 별로 없는 마당에 벌어진 이 촌극에 미국 유권자들은 모두 조 바이든을 비웃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에 확실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공 전역의 우한 폐렴의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부 도시 광저우에서는 RNA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검사 대소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치사율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산동성 칭다오에서는 1092만 명에 대해 R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입니다. 중공위생당국은 칭다오의 우한폐렴 바이러스 오염원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냉동 명태 포장에서 살아있는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검출돼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냉동식품 포장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